삼성전자는 제가 동그라미를 펼쳐놨는데,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하나 있죠. 이게 한 120만원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건데, 거래량을 갖고 좀 해석해 보면, 지금 상단은 133만 1000원대, 그쵸? 이 파랑색. 이 줄기의 저항점을 받고 있는데, 저항점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때와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쌍봉으로 터지죠? 예. 가격도 쌍봉으로 터지죠? 지금 아주 디테일하지만 거래량이 똑같이 비슷한 쌍봉으로 터집니다. 기간은 좀 한 달 폭, 기간은 한 열흘 폭 짧아졌어요. 거래대금은 무지하게 없습니다. 과연 이런 에너지로 전고점 상향 돌파를 해낸다는 것은 앞뒤에 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아직 안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 위치에서 이런 흐름이라면 오히려 여기 118만원 이 자리가 삼각지 맥점 자리인데, 이 맥점 자리하고 바로 요 상단에 133만 1000원 자리, 이 안에서 주가는 눌림의 예상이 좀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만일 내렸다 올렸다 내린 상태에서 넘어가 준다면 상승마디는 지수 상승은 뭐예요? 더 있겠죠. 그것이 2030이 됐죠. 2040이 됐던 쉽게 꺾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128만원 이 자리를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한번 이탈했다가 살짝 끌어왔다고요. 이 128만원 자리를 다시 깨는 경우에 파워가 나온다고요. 그 파워가 나올 때 시장은 숨고르기 정면, 숨고르기, 이번에 숨고르기 편보다는요 실적으로 다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국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양대산맥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3월 17일 날 시장은 제가 그때 당시 77%의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뭐 했냐? 종목들은 빵빵빵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순전히 수출 낙폭과대주 위주로만. 웃긴 게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그쪽 업계 산업계에 부실기업 많다고 했던 업종 위주로만 반등 가격 상승이 가팔랐어요. 과연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128만원을 이번 주에 깨느냐? 깨면 무조건 아래예요. 그렇죠? 계속 아래예요 그냥. 안 깨고 깨면 이제 4월에 저점도 깰 수 있냐 여부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 안 깬 상태에 또 박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냐? 아니면 순간 위로 빵 뜨면서 133만 1000원대 돌파할 거냐 이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는 70%, 중립으로 계속 왔다 할 가능성이 한 25%, 설마 빵 하고 130만원대 133만 1000원 돌파하고 또 13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돌파하면서 랠리를 가는 것은 5%의 확률 아니냐 싶어요. 이거 삼성전자 주목해야 돼요. 결국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 했다고, 최근에 3월 17일부터 한 달간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들이 왕노릇 좀 한 꼴이 된 겁니다. 넘버 2 호랑이 다음에 늑대라고 할까요? 넘버 2 늑대를 좀 보면 현대차인데요. 현대자동차 요 여인 4인방을 잠깐 보면 외국인 임원 4인방입니다. 작년에 영업했던 분 다 해서 토탈해서 왼쪽부터 이제 전 벤틀리 디자인 총괄하셨던 분, 돈커블케래요. 참 이름 재밌. 루크 돈커블케. 그 다음에 피터 슈라이어, 이분은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람보르기니 총괄이에요. 에린 라파엘이라고 해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북미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총 책임 딜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 4인방이 잘해줘야 되겠죠? 용병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 하여튼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요 맨 끝에 있는 에르인 라파엘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브랜드 총괄이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EQ900이 먼저 실적 가지고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4월 1일날 나온 잠정실적 공시예요. 역시 뭐 제가 그때 뭐 이제 3월 말에서 4월에 현대모비스 빠질 때 우리 현대모비스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점인데 지금 현대모비스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제자리란 말이죠, 자동차들도. 근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보면은 내수에서는 월별이에요. 월별로 할 때는 증가했고 3월이 2월보다.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누적으로 볼게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보다 3.6%. 그러니까 개수세 인하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신차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7.9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수용차 부분에서도 소나타나 뭐 아슬란이나 그랜저는 와장과장이 되고 있어요. 결국 아반떼하고 뭐냐? 제네시스 효과예요. 실적으로. 뭐 SUV 차량들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법인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차량들을 고급 수입차를 뽑았던 법인 업계의 행태가 위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내 수입 차량들도 수입 고급 차량 할게요. 수입 고급 차량들이 판매가 급감했던 게 사실이었고 대신에 국내에서 나온 EQ900 그러니까 에쿠스라고 봅시다. G시리즈인데 G시리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에쿠스 후속 모델인데 이것이 좀 많이 팔렸어요. 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현대차는 사실 그 효과가 국내에서 평가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판매돼야 되는데 이건 뭐 경차 준중형차하고 완전 고급차에서만 판매해서 증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포터 차량이 또 많이 팔렸고요. 1월에 이러면서 내수 부분에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고 이제 EQ900 G90이 북미 시장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 못 거둔다? 그 개발비 어떻게 할 거예요? 꽈당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영화 개봉하기 전에 설레이긴 있는 거예요. 홍보는 계속 하지. 막상 개봉했더니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입소문이 안 나고 야 별 재미없어. 야, 보지 마. 그거 그냥 비디오로 봐. 다운받아도 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아직은 개봉 박두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주가를 더 강력히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대감만 갖고는 좀 쉽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신흥시장에서의 준중형 차량에서 확고한 어떤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산맥을 보면 갤럭시 S7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신차라든가 EQ900 미국에서는 G90이라고 되는 판매는 기대감은 있는데 뭐 기대감 이전에 그 기대감만 갖고 돌파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냐. 이게 주목.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 빼고 뭐예요? 야 호랑이도 없고 늑대도 없다. 야 토끼야 사슴 네가 왕해라. 야. 내가 오른팔 해줄게. 국내 증시가 이런 상황이라고. 또한 현대차의 최근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환경차들,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환경 관련돼서 계속해서 막 때리잖아요. 이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술적 분석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